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지난 시간에 영종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8억 6천만 원 정도의 론세일 방식으로 매입을 해서 한 5개월 만에 그 1억 3,500만 원 정도를 더 번 NPL 물건을 소개했는데요. 보통 이제 8억 6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을 때 뭐 질권 대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질권 대출이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자기 자본 부담금은 한 1억 6천 정도? 1억 6천인데 한 5개월, 6개월 만에 1억 3천 정도를 벌었다는 거는 수익률은 연간 단위잖아요. 그죠? 연간 단위.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넣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억 5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NPL이 왜 그 화랑이었냐 하면, 일단은 투자 회수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현물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현물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서 NPL이 굉장히 이제 각광받고 성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연이자 제도가 대부업법에 따른 24%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금감원 어떤 궤도에 따라서 지연이자가 이제 3% 제한이 돼 있잖아요. 대부업자들을 제외한 기타 이제 금융기관들은 지연이자가 3% 락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재미가 없고요. 다만 아직도 P2P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부실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연이자를 2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연이자가 연체된 그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론세일 방식으로 굉장히 할인해서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P2P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뭐 지역 수준이 우량하거나 시장성이 좋다거나 그런 물건들은 많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겠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물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은행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유동화 회사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대부 회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거쳐서 이제 매입한 물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22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근데 이거 22억에 매입해서 29억 가까이 이제 입찰이 들어와 갖고 질권 대출, 전북은행에서 질권 대출을 받아서 타인 자본, 질권 대출을 받고, 또 이제 조금 이 사람이 돈이 모자라서 친지들한테 돈을 또 좀 더 모았어요. 22억인데 한 18억 얼마 정도를 전북은행에서 받고, 그 다음에 2억 정도를, 2억 가까이를 1억 5천인가 얼마를 친지들한테 조달을 하고, 결국 이제 한 20억 가까이가 이제 친지들한테 조달한 비용이죠. 친지 등에게 조달한 비용이 되겠죠. 22억 정도의 이제 부대 비용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라든지 뭐 컨설팅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28억 6천, 28억 5천 정도의 이제 입찰이 들어와서 거의 6개월 만에 자기 자본 한 2억 3억이 채 안 되는 자기 자본을 통해서 한 6억을 벌어들인 케이스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물건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물건이었고요. 다만 이제 지역 수준 자체가 그렇게 이제 뭐 나쁘지 않고, 지역 수준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용도의 어떤 다양성을 꾀할 수 있고, 주거와 그 상업시설, 그 다음에 약간 산업시설 있잖아요. 공해가 많지 않은 그런 산업시설들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도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짧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산업화, 공장을 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다. 그리고 주택, 신축 판매업자들도 이 땅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상가를 하는 사람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최유효한 이용 상황은 도시에서 산업을 영위하는 그런 산업 그 오너들이 비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한 5, 6개월 만에 한 2억 얼마를, 에쿼티를 2억 얼마, 자기 자본 2억 얼마를 통해서 한 6억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300%가 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익률이 일드 레이트는 연간 단위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천 부평구 삼산동권이에요. 삼산동권. 보시다시피 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다 삼산동. 보시다시피 다 지금 공장으로 쓰고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죠. 28억 136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네요. 71%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2회차를 넘겨버렸잖아요. 2회차 금액을. 2회차가 27억 5,700이었는데 25억 5,700을 넘겨버렸어요. 차순위와 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금액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비용을 계산해서 근저당권 가압류 비용이 훨씬 적다 이러면 그냥 근저당권 가압류를 사갖고 이거를 그냥 이제 취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금액을 좀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저당권 뭐 가압류 이런 거 사갖고 소유권 이전으로 해서 청구 이의소로, 왜냐면 원인 무효가 됐잖아요. 그죠? 이 임의 경매를 신청한 이 청구 이유가 원인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소유권으로 그냥 날려버리고 경매를 취하시고 소유권으로 떠올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법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현실상 어렵다. 경매를 통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통해서 근저당권이나 말소 기준을 통해서 다 소멸시키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좀 어렵다. 야, 4명이나 들어와줘서 정말 이게 만약에 좋은 물건이었다면은 그 대부회사에서 팔았을까요? 그 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들조차 좋은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물건을 보는 그런 다양한 시각과 그런 용도의 가능성, 최유효 이용 상황 분석의 어떤 좀 정통해야지 나름대로 이제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아마 3회차 금액 최저가에서 조금 높은 금액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낙찰이 될 것이다라고 다 예상한 물건들이에요. 근데 이게 연간 일드 레이트로 따지면 300%가 넘는 거죠. 3배, 그러니까 2억 얼마 넣고 6억을 벌었으니까 이게 인생 역전인 거죠. 이게 인생 역전은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아무도 관심 없는 물건을 이게 꼭 필요해. 꼭 필요한 누군가가 이것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 부동산의 히스토리, 주변의 지역 수준, 지역 상황, 산업, 경제 기반, 그다음에 구매력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 급소를 예측할 때, 그리고 급소를 예측하고 그 급소에 해당되는 마켓 그 타깃 에어리어를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그 산업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나 이거 공장 이런 거 할 거다 들어와가지고 계속 공략을 하는 거, 마케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놈 봐라. 저놈이 저 공장 한다는 놈이 들어오겠네. 야, 그러면 좀 높게 써야 되겠네. 어차피 할 거
몇 번 떨어진 사람들은 몇 번 떨어진 기억 때문에 좀 높게라도 받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급소들을 잘 이용하면, 물론 이제 너무 그렇게 마케팅하면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부분인데 뭐 약간 양아치 같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글인데 먹고 먹히는 정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케팅은 정당한 마케팅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하여튼 좀 높게 쓰신 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때 뭐 항상 분석하는 건 그거잖아요. 뭐 이런 대항력 유치권 이런 기본이라니까. 이거 기본이고 하이스트 앤 베스트 유저가 뭔가 여기에 최유효 이용 상황은 뭐냐? 여기 다세대를 짓는 게 최유효하냐? 상가를 짓는 게 최유효하냐? 나홀로 아파트를 하나 짓는 게 최유효하냐? 공장을 짓는 게 최유효하냐? 공장이라고 본 거예요. 공장. 임대로 있다가 공장을 이전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 추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출이 거의 90% 나와요. 담보대출 플러스 신용으로 들어가면 거의 90% 나와요. 이거 사는 건 문제도 없어요. 조금 몇 억 뭐 높게 쓴다고 해서. 그래서 타깃을 산업시설로 잡은 거죠. 그래서 산업시설 그런 이제 타깃 수요 계층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좀 마케팅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유효하지 않았나.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유동화회사나 뭐 은행이나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기타 대부회사 이런데 할 때는 보통 이제 LOI를 넣는데 LOI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이거를. 왜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딜을 한단 말이죠. 레이스를 건단 말이죠. 아, 이 사람 얼마 들어왔는데 왜 이게 지금 이게 적게 쓰느냐? 좀 더 쓰세요. 그럼 팔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스를 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2억에 샀네. 22억에 샀는데 뭐 이제 부대 비용이 들어가겠죠. 부대 비용 좀 들어가겠죠. 그랬는데